우리나라의 작년 GNI는 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금융 이슈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주간 VC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인데요.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일본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일 니케이 신문은 엔화 약세로 일본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양가 높은 소고기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에 꼭 들어가는 쌀과 우유의 가격이 각각 9%씩 오르면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소고기를 넣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유출 가능성 또한 고민거리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경제가 엔저 현상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엔저 현상에도 수출량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19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의 총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의 국내 총소득을 뺀 값으로 국민소득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나온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GNI는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뒤이어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엔저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 1분기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줄어들면서 GNI 또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올 1분기에는 반도체와 같은 IT 수출품들이 전기 대비 상승한 데에 반해 원유와 같은 수입품들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GNI 상승률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된 효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경제 지표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차감해 둘 사이의 차이를 알려주는 시티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애틀랜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적하고 있는 2분기 GDP 추적기는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1.8%로 크게 낮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5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5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4월 구인 감소에 이어 노동시장의 냉각 시그널이 잇따라 확인되었는데요. 미 정부 또한 경제 연착륙을 위해 재정 투입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 또한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시장에 돈이 과잉 상태로 풀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물가를 지속해서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VC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산업은행에서 KDB 넥스트원 부산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이곳은 기업의 IR 공간과 VC 투자자들의 사무공간, 기업의 사무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넥스트원 부산이 지역 벤처 창업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펀드 또한 별도로 조성하여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등 금융 지원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넥스트원 부산 개소는 부산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인 KDB 산업은행의
부산행 준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간을 비수도권 최초로 마련하고 70주년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부산을 향한 보폭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하나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었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2년마다 금융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여 중기 특화 증권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기 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IPO와 자금 조달, 인수합병 자문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지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또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는 지난 3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신시장, 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원으로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을 공동 출자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향후에 연계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 방식의 연구개발 수단으로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VC 소식은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약 4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며 7번째 플래그십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4,8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 이후로 2년 만입니다. 산업은행이 앵커 투자자인 LP로 순조롭게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투자를 고려한 펀드인 만큼 미국 법인과의 협력 또한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혁신 산업펀드 중형 자펀드의 하드캡인 4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간 VC의 마지막인 최근 투자 소식인데요. IoT 양자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 노르마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약 70억 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르마는 이번 투자 유치 이후 하반기 IPO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지난 2월 노르마는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철회를 결정한 데에는 상장 주관사와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노르마는 특히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목표한 금액의 절반 이상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 스위스의 양자 전문 벤처 캐피탈이 이번 투자 유치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노르마는 이들로부터 약 3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노르마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가치 1,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영상 분야의 생성형 AI 모델 개발 기업인 12랩스가 엔비디아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인 M벤처스 등에서 5천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12랩스는 영상 기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는 국내의 AI 스타트업인데요. 이번 투자로 12랩스의 누적 투자액은 7,700만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12랩스 측은 자사의 AI가 구글, 오픈 AI 등 빅테크의 영상 언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43%가량 성능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12랩스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영상이해 모델 개발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스포츠, 미디어, 광고 등 산업 전반에 12랩스의 AP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VC의 사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